잠들기 전 책 읽어드리는 해피 북나잇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이율 작가님의 마음에 지지 않는 용기입니다. 발자국이 없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미 개척해 놓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한다. 로드 파머스턴. 철새 본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사시사철 둥지만 지키는 텃새보다는 먹이를 찾아 대륙을 횡단하는 철새의 생존 방식처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삶의 법칙이다. 쉽게 말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은 버리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개척하며 살라는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원하거나 지금보다 더 발전된 내가 되고 싶으면 이 법칙을 따라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길은 내가 열심히 오고 간다고 해도 내 길이 될 수 없다.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만 내 길이 되고 진정한 성공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 눈앞에서 거친 파도가 휘몰아친다 해서 잔뜩 겁에 질려 돛을 올리지 않고 항구에 머문다면 먼 바다를 그저 동경만 해야 한다. 바다가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침에도 불구하고 돛을 올려 바다로 나간다면 지금의 삶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물론 어려움도 겪게 된다. 괜히 했다는 후회도 들 것이다. 그렇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 파도를 뛰어넘는다면 머지않아 신대륙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철새 본능의 법칙을 따라 인생의 반전을 꾀한 예가 있다. 1927년 찰스 린드버그는 둥지를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비상했다. 시속 160km도 채 안 되는 단발기를 타고 대서양 횡단에 도전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자네 목숨이 몇 개라도 되나? 그렇게 목숨을 헛되게 쓰면 안 되지. 그러나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디를 남긴 채 하늘을 향해 비상했다. 제가 혹여 비행 중 목숨을 잃는다 해도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미친 듯이 돈만 모으며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는 끝내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 호를 타고 뉴욕 파리 간의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또한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72세까지 살았다. 또 하나 퀴담 이야기이다. 몇 해 전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태양의 서커스 퀴담은 사양 산업이던 서커스를 예술 장르로 승화시켰으며 흥행에서도 대성공했다. 경쟁자들 간의 피 튀기는 레드오션을 벗어나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척한 블루오션의 성공적인 사례다. 길거리 고개사에서 세계적인 예술기업의 CEO가 된 기 라리 베르테는 한물간 공연이라고 치부되었던 서커스를 해체와 재해석을 통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전혀 새로운 아트 서커스를 만들어냈다. 그 공연은 전 세계인들의 열광하게 만들었고 그 수입으로 인해 그를 세계 100대 부자 대열에 합류케 만들었다.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독특한 생각,
그리고 실천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가능성으로 넘쳐난다. 마지막으로 파페라 가수 이명주도 철새 본능의 법칙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이명주의 어릴 때 꿈은 오페라 가수였다. 그런데 그의 음색은 고음 처리는 탁월하지만 오페라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묵직한 중저음이 나오지 않았다.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페라 가수의 꿈은 접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파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여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파페라는 클래시컬한 성악곡과 팝 스타일을 가미한 퓨전 장르로 이명주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그만의 독특한 음반 발매를 하고 파페라의 황태자란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상식에 벗어나 엉뚱한 일을 하면 격려와 용기를 복돋아주기 전에 늘 비난과 조소를 보인다. 그러나 언제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을 겪기 마련이다.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주위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랬기에 인류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이다. 가장 편안할 때가 바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야 하는 시점임을 알아야 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만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란 시의 일부다. 노란 숲속 길에 두 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우리의 인생도 어차피 부단한 도전이며 끊임없는 개척이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한 것만큼 자기 자신도 변해야 한다. 지금의 생활이 영원할 거라는 나태하고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파도를 헤치고 도수를 올려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몰두하는 지점에 위대한 내가 있다. 인격의 근본적인 변화는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작업에 몰두할 때에만 일어난다. 어느 행위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은 그것이 정신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유일하게 넘쳐 흐르고 있는 활동이 되는 것을 뜻한다. 자아는 항상 가장 집중해서 몰두하는 지점에 존재한다. 안젤름 구린의 자기 자신 잘 대하기 중에서 어떤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 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또한 일을 착수했을 때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한다. 열정과 집중으로 능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이루어낸다. 그러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는 대개 이렇다. 일단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
설령 열정이 있다고 해도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틀렸다. 일을 여러 개 펼쳐놓고 잡다한 일을 하며 동시에 취미를 즐긴다. 한마디로 일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일에 쏟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몰입도가 떨어지면 시간과 에너지만 소진할 뿐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 성공의 문턱에 발을 디디고 싶다면 열정으로 무장하고 그 열정 위에 몰입의 태도를 장착해야 한다. 에디슨은 자신의 성공 비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성공 비법이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과 나는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각각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24시간 속에서 잡다한 것들을 위해서 소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꼭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소비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고집스러울 만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했다. 발명에 관한 책들은 모조리 읽었고 실험실에 불은 꺼진 적이 없다. 백열전구, 축음기, 전기기관차, 타자기 등의 발명품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특히 필라멘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6,000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실험에만 몰두했다. 가장 집중해서 몰입하는 그 지점에 위대한 발명가로 존재했다. 집중력이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재능이 탁월하고 열정으로 똘똘 뭉쳤다 해도 정작 집중력에 있어 문제가 된다면 재능도 열정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재능과 열정을 극대화시키고 일의 성과를 결정하는 건 바로 집중력이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는 뚜렷한 목표의식이다. 낯선 곳에 가게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은 헤매기 마련이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도통 알 수 없다. 또한 지금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나침반이나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나침반이나 지도가 있었다면 금세 가고자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낯선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그 길 위에서 헤매느라 세월을 다 보낸다면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성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길을 찾고자 할 때 나침반이나 지도가 필요하듯 인생을 살아가면 나침반이나 지도의 역할을 하는 목표가 필요하다. 목표가 없으면 여기저기 방황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진다. 의지력도 없어지고 당연히 집중력도 떨어진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목표의식이다. 목표하는 바가 확고하고 뚜렷하면 유혹이나 나태 등 방해 요소를 이겨낼 수 있다. 목표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여 의지가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의지는 곧 집중력으로 연결이 된다. 동기부여 연설가인 노만 필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흐리멍텅한 목표가 아닌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이 목표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이 될 때까지 갈고 닦아라. 그것을 항상 당신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목표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생각과 믿음이 필요하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다. 자기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집중이 되지 않고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인생의 목표 설정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정리정돈이다.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가? 텔레비전과 끊임없이 날아드는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늘 함께한다. 그뿐만 아니다. 잡동사니들로 어지럽혀져 있는 책상, 너저분하게 물건이 놓여있는 방, 삐걱거리는 의자, 자동차 경적 소리, 선풍기 날개 소리 등이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일 좀 하려고 하면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이러한 것들이 여지없이 방해를 한다. 당연히 집중할 수가 없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고 산만하면 일의 집중도는 물론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단 책상 위부터 정리하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책상 위에는 전화기 한 대와 서류 몇 장이 전부다. 일할 때만큼은 다른 것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역시 책상이 깔끔하기로 유명하다. 일을 마치면 책상 위에 종이 한 장도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알고 있다. 정리가 곧 집중이며 집중이 곧 경쟁력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주변의 것들을 정리정돈하라.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굳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디지털 제품들은 뒤로 밀쳐두고 일에만 집중하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알랭드 보통. 이건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기도 전에 겁을 먹기 때문이다. 즉, 이미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거기에 패배의식도 있다. 하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나는 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을 지어버린다. 설령 시도를 한다 해도 제 기량을 발휘하기는 힘들다.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자신감도 없는 상황에서 어찌 좋은 결과를 바라겠는가. 결국 포기 내지는 실패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타인의 시선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의 눈치를 본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공동체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따라줘야 한다. 그것에 어긋나면 곧장 타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동체와의 무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남의 눈치도 보며 비위도 맞춘다. 그리고 또 우리는 체면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 지인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그 축의금이라는 것이 사실 형편이 되는 대로 내야 한다. 그러나 체면 때문에 무리하게 축의금을 낸다. 매번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은 축하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또 이런 일도 있다. 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상대에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혹여 기분 상하지 않을까, 분위기를 망칠까, 괜히 잘난 척한다고 욕먹지 않을까 등등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타인의 눈치를 보고 체면을 중시하면 결국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는 말과 행동을 때로는 과감하게 드러내야 한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괜찮다. 다른 의견이고 다른 생각들일 뿐 틀린 건 아니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거침없는 입담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 아무 일도 못해요. 하고 싶으면 해야 해요. 네가 뭔데가 아니라 내가 뭔데 라고 생각으로 살아야 해요. 그녀의 말이 옳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며 행동하면 결국 그건 내가 아니라 남이 만들어낸 인생을 사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인생은 쇼가 아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의식을 숨기고 포장하려고 굳이 애쓰지 마라. 때로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게 내 진짜 인생이고 진짜 나다. 어차피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나만의 내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준비하는 과정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즉시로 내가 해결해버리는 것은 내가 천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식사할 때나 혹은 극장에서 오페라를 구경할 때도 나는 늘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나폴레옹.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면 그 실패의 원인이 도대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물론 주변 환경이나 운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서도 그랬겠고, 아니면 본인 노력이 좀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의 원인은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히 철저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과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어떤 일에 뛰어든다면 보나마나 뻔하다. 준비된 자만이 크고 작은 변수에도 신속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어릴 때 읽었던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한다. 여름 내내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식량을 모아두었다. 그러나 배짱이는 어떠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루하루 시간만 보냈다. 겨울이 찾아왔을 때 개미는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지만 배짱이는 그러지 못했다. 준비되지 않은 겨울은 춥고 길기만 하다. 뭐든지 일을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성급한 전진보다는 차분한 준비가 성공을 부르는 것이다.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항상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오고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로또 복권도 사지 않은 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늘에 대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최소한 로또 복권을 사놓고 그 행운을 바라야 하는 것이다. 알렉스 로비라는 준비된 행운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연만을 믿을 사람은 준비를 하는 사람을 비웃는다. 준비를 하는 사람은 우연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행운을 움켜쥐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행운을 맞이할 준비는 자기 자신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준비는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다. LIG 손해보험의 구자준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 철학을 말하면서 준비를 강조했다. 마라톤과 보험업은 유사점이 많다. 보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100m가 아닌 마라톤 승부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필패다. 그는 고객을 만나기에 앞서 스스로 준비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묻고는 했다고 한다. 간혹 준비하는 과정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건 성공과는 동떨어진 생각일 뿐이다. 나무꾼이 잠시 일을 멈추고 무딘 도끼날을 가는 것이 어찌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겠는가. 무딘 도끼날로 일하는 것보다 날이 바짝 선 도끼로 일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노동력을 단축하고 더 많은 양의 나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유 없는 행운은 없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적 같은 행운이 오는 것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라. 그 다음은 간단하다. 기회가 오면 덥석 잡아 호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내 인생의 등대를 찾자. 인간은 이런 스승을 원한다. 제자에게 처음에는 판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을. 아무리 뛰어나거나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성공의 문을 열 수는 없다. 자신을 성공의 문으로 이끌 인생의 조언자나 멘토가 필요하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달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먼저 경험을 겪은 사람이나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안내를 한다면 길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절약하여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물론 그런 행운이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일 그런 행운이 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멘토를 만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한 것과 같다.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가 확고히 정해지기 전에는 어떤 선생님이나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역량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보톨도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보톨로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 찾아갔다. 그의 놀라운 재능을 본 보톨로는 이렇게 물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가 먼저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스승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에 갔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이 스승은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서 아주 거대한 성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그는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 스승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는 모세상, 다윗상 같은
위대한 조각 작품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멘토를 찾기 위해 멀리 떠날 필요는 없다. 알고 보면 좋은 멘토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의 멘토는 바로 아버지였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버지에 관한 다음의 글을 남겼다. 아버지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훌륭한 롤 모델이었다. 아버지가 많이 그리울 것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서 이룩한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면 깊은 감명을 받는다.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이자 코치였고 멘토이자 친구였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미국 3대 케이블 업체인 컴캐스트 CEO 브라이언 로버츠도 인생 최고의 멘토를 아버지로 뽑았다. 그에게 인생 최고의 친구이자 지도자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에게 어릴 때부터 케이블 전신줄을 기어오르게 했다.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아버지는 그에게 늘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남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했다.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전 GE CEO인 잭 웰치도 자신의 멘토를 어머니로 뽑았다. 그는 어릴 때 말을 더듬었는데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주었다. 내가 말을 더듬는 것은 똑똑하기 때문이야. 누구의 혀도 너의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 그는 또한 이렇게 회상했다. 어머니께서는 늘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을 훈련시키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을 가졌으며 결코 자만하지 않으셨죠. 내가 샛길로 빠지려고 하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멘토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다. 자신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다. 지혜의 길과 깨달음의 가르침을 주는 정신적인 지주이다. 인생 전반에 걸쳐 큰 깨달음을 배우기 때문에 그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 그 관계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분명 누구나 다 자신의 멘토 못지않게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